으악, 내 배가 끊어질 것 같아. 누구 없느냐? 사람 살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김진사 댁 안방 고요를 찢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고운 비단 금침 위를 뒹구는 여인, 그녀는 이 집의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첩, 월양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했고 입가에는 검붉은 거품이 물려 있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깨지도록 방바닥을 박박 긁으며 타들어가는 목을 부여잡고 소리칩니다. 물물 좀 다오. 목구멍에 불덩이가 들어앉았어. 제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한 사내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났던 본처의 아들 창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월양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어머니 많이 괴로우십니까? 월양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사내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습니다. 창도령, 나 좀 살려다오. 의원 좀 불러다오. 하지만 창도령은 그 애원하는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질 뿐입니다. 어머니, 지금 느끼시는 그 고통, 뼈가 녹고 살이 타들어가는 그 아픔. 10년 전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에도 딱 그 모습이셨습니다. 월양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그녀가 지금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증상,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이 본처 윤 씨의 탕약에 몰래 섞었던 바로 그 비상, 독의 증상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도령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한 맺힌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주었던 그 붉은 탕약, 그 죗값을 이제야 치르는 것입니다. 저승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뵙거든 무릎 꿇고 비시지요. 과연 이 참혹한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들은 왜 아버지의 여인에게 독을 먹이고 저토록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화창했지만 잔인했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진사 댁은 고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윤 씨 부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받았고 슬아의 외동아들 창도령은 효심 깊고 총명하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김진사가 밖에서 월양이라는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이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둔갑하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빼어난 미색을 지닌 월양. 그녀는 들어온 지 달포도 되지 않아 김진사의 혼을 쏙 빼놓았고 안채의 윤 씨 부인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집안의 실세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착한 윤 씨 부인은 그런 월양조차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인이라며 감싸주었지만 그것이 품속에 독사를 키우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 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월양은 지극정성으로 윤 씨 부인의 탕약을 다리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형님, 이 약은 제가 용안 의원에게 지어온 보약입니다. 드시고 얼른 쾌차하셔요.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윤 씨 부인은 그 약을 받아 마실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피를 토했지만 월양은 그것이 몸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5살 창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 뒷문이 열리며 월양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탕기 찌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통 약 찌꺼기는 거름으로 쓰거나 버리는 법인데 월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것을 땅 깊숙이 파묻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창도령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월양이 사라지자마자 맨손으로 차가운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축축한 약 찌꺼기. 그것을 한지에 싸서 코에 대본 창도령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한 냄새. 새 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내 같기도 한 그 냄새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약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창도령은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약 찌꺼기를 살피던 늙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비상입니다. 아주 소량을 섞어 오장육부를 조금씩 녹여내는 악독한 독약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독을 마시고 있었다니. 창도령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도령이 사랑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 김진사는 월양의 무릎을 베고 누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도령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의원의 소견서와 약 찌꺼기를 아버지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을 뜨십시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약에서 비상독이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월양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으리, 흑흑,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형님께서 기력이 쇠하신 게 안타까워 제 폐물을 팔아 제일 좋은 약재를 구한 죄밖에 없습니다. 헌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저를 이리도 미워하십니까? 제가 천한 출신이라서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김진사는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월양에게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는 진실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들 창도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창이 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내 새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감히 이런 패륜을 저질러? 창도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머니가 지금 피를 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창도령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김진사가 아들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창도령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주던 자상한 아버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욕정의 눈이 먼 짐승의 눈빛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놈은 자식이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창도령은 하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그 안에서 월양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창도령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새벽녘이 되자 담장 너머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가셨네. 어머니는 그렇게 독을 삼키고 외롭게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창도령의 가슴속에서는 착했던 소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차갑고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쫓겨난 창도령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비빌 언덕조차 없었고 세상 인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5살 곱게 자란 도련님은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 먼 친척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놈, 나무를 해오라니까 산에서 잠을 자다 온 게냐? 밥값도 못하는 놈. 주인 영감의 불호령과 함께 매질이 날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붓을 잡던 고운 손은 이제 거친 도끼자루와 쇠스랑을 잡아야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십 번, 붉은 피가 배어나와 굳은 살이 박혔고 한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가락 마디마디가 검게 썩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창도령을 진짜 괴롭히는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헛간, 집단 위에 몸을 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내치던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이따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들어있다. 어머니를 죽인 그년이 비단 입을 덮고 자고 있을 이 시간. 나는 눈을 감을 자격조차 없다. 창도령은 낮에는 소처럼 일하고 밤이 되면 남들이 버린 몽당붓을 주워들었습니다. 기름쌀 돈이 없어 부엌 아궁이에 남은 희미한 불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종이가 없어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효도 효자를 쓰며 어머니를 불렀고 한탄할 한자를 쓰며 피눈물을 삼켰으며 죽일 쌀자를 쓰며 월양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그는 엽전 끝을 날카롭게 갈아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살을 찌르는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면 허벅지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바지춤을 적셨습니다. 그는 그 피를 찍어 책장 위에 붉은 점을 찍어가며 글을 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밤새 헛간에서 귀신처럼 중얼거리며 책을 읽는 놈. 눈빛에 살기가 서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놈. 창도령에게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버린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을 짓밟아주기 위한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내 어머니가 흘린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되찾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10년. 허벅지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한양 과거 시험장에서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김창.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창도령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쪽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은조렸을 뿐입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마침내 한양에서 장원 급제 소식이 들려왔고 창도령은 당당히 금이환영하여 고향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대문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옵니다. 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세월은 그 당당했던 김진사를 초라한 늙은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비단 관복을 입은 아들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던지고 맨발로 뛰어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창이야.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해서 돌아오다니. 아버지의 눈물. 창도령은 그 쭈글쭈글해진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 힘세고 비정했던 손은 어디 가고
이제는 바들바들 떨리는 노인의 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창도령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워해야 한다. 저 사람은 어머니를 죽인 공범이다. 나를 버린 비정한 아비다. 수만 번 되뇌었던 다짐이었지만 늙고 병든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사무치는 그리움과 연민이 솟구쳐 오르는 자신이 창도령은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끝까지 모진 아비로 남으시지 왜 이제 와서 제 마음을 흔드십니까?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은 월양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은 잡혔지만 그 표독스러운 눈매와 욕심 가득한 인매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창도령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창도령은 끓어오르는 살기를 누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소자가 불효를 저지르고 떠났으나 한시도 두 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창도령의 품속에는 화려한 자개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도령이 내민 자개암. 그 영롱한 빛깔에 월양의 눈이 홀린 듯 고정되었습니다. 창도령은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붉은 빛이 감도는 엄지손가락만한 환약 세 알이 비단 천 위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한양의 내의원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반로안입니다. 늙음을 돌려 다시 젊음을 찾게 해준다는 전설의 비약이지요. 황실의 여인들이 피부를 곱게 하고 떠나가는 임금의 마음을 잡기 위해 썼다는 바로 그 약입니다. 떠나가는 임금의 마음을 잡는다. 월양의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월양은 불안했습니다. 늙고 병든 김진사는 이제 힘이 없고 자신의 얼굴에도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혀가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김진사가 죽거나 자신을 멀리하면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나으리.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형님 산소에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월양은 짐짓 거절하는 척하며 창도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의심 많은 그녀는 혹시나 이 약에 해가 되는 것이 들었을까 경계하는 것입니다. 창도령은 그 낌새를 눈치채고 짐짓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는 이미 제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버님께서 연로하신데 어머니께서 젊고 건강하셔야 아버님을 끝까지 잘 보필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제 효심을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창도령은 환약 하나를 집어 자신의 입에 넣는 신용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월양이 다급하게 그 손을 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귀한 것을 어찌 내 나으리의 효심을 믿고 말고요. 이리 주시게. 월양은 낚아채듯 자괴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창도령의 눈빛이 순간 매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덫은 놓였고 짐승은 발을 들였습니다. 그날 밤 창도령은 사랑채로 건너가 아버지 김진사와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10년 만에 겸상하는 부자. 하지만 술잔을 채우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사는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죄책감에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이야, 내 면목이 없구나. 내가 10년 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그땐 내 어미가 죽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 너를 내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며 살았다.
김진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도령은 말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매달릴 때는 매몰차게 뺨을 때리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늙고 힘이 없어지니 비굴하게 용서를 빕니다. 그 모습이 창도령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약 찌꺼기, 비상독말입니다. 김진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립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 아니냐? 내 새어머니가 설마 그랬겠느냐? 오해였을 게다. 의원이 잘못 안 것이겠지. 이제 와서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자. 응? 너도 장원 급제에서 돌아왔고 집안도 평안하니 덮고 살자꾸나. 창도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덮고 살자? 아버지는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비겁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아버지에 대한 한 조각 연민이 바스라져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오늘 스스로 살 길을 걷어차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싸고도는 저 여자의 추악한 끝을 똑똑히 지켜보게 해드리지요. 창도령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마지막 술잔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지났습니다. 안방의 월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한숨을 쉬던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자개암을 꺼냈습니다. 발로한, 이걸 먹으면 다시 20살적 피부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면 영감이 나를 다시 옛날처럼 봐줄 테고 창도령 그놈도 나를 함부로 못하겠지. 의심 많은 월양이었지만 젊음에 대한 집착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게다가 창도령이 직접 입에 넣으려던 것을 보았으니 안심하고 말았습니다. 월양은 환약 하나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는 데는 채 한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챙그랑, 배가 왜 이리 뜨거워. 아, 처음에는 속이 쓰린 정도였으나 이내 뱃속에 뜨거운 쇳물을 부은 듯한 격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자가 꼬이고 식도가 타들어가며 숨을 쉴 때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사람 살려. 나으리, 창도령, 누구 없느냐? 월양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가 허둥지둥 안방으로 달려왔고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바닥을 뒹구는 월양은 이미 피를 한 웅큼 토해낸 뒤였습니다. 그때 창도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표정은 담담하다 못해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이야, 이게 무슨 병고냐? 내 어머니가 내가 준 약을 먹고 저러는 게냐? 어서 의원을 불러라.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 증상 낯익지 않으십니까? 창도령은 죽어가는 월양의 코앞까지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발로안의 맛이 어떠십니까? 10년 전 우리 어머니께서 매일 밤 삼키셨던 그 고통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 알고 있었고? 그래, 알고 있었다. 내년이 내 어머니의 탕약에 비상을 타서 죽이던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내년의 목을 따는 꿈을 꾸며 10년을 버텼다.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비상이라니, 설마 그 약이... 아버지,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조강지처를 죽이고 자식을 내쫓으면서까지 지켰던 여자의 최후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당한 그대로
오장이 녹아내려 죽는 꼴을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월양은 살려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입에서는 검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창도령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약은 발로안이 아니라 내가 전국의 약방을 뒤져 찾아낸 당신이 썼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비상독이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지옥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뵙거든 혀를 깨물고 사죄해라. 으윽, 흑.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흉측한 얼굴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월양의 시신 앞에서 김진사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묵인했던 죄악이 결국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창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얼굴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에는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창도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김진사의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창도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자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창도령의 뺨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후 김진사 댁은 흉가가 되어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죄는 지은 곳으로 돌아가고 덕은 베푼 곳으로 돌아온다고 천륜을 어긴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독을 삼킨 집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집을 떠난 창도령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곧장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선산으로 향했지요. 어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10년 전 쫓겨나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3년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거적대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엎드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힘없고 착한 사람들이 저 월양이나 김진사 같은 악인들의 탐욕에 짓밟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창도령은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지방의 고을 원림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동원에 앉은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공정했습니다. 돈과 권세로 법을 어지럽히는 탐관오리나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추상 같은 벌을 내렸고 억울한 누명을 쓴 힘없는 백성들의 눈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억울한 이가 없게 하는 하늘이 내린 판관이라 칭송했지요. 자신의 아픔을 걸음삼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창도령. 비록 그의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그 끝은 만백성을 위한 정의로 활짝 피어난 셈입니다. 오늘의 옛날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가슴 찡한 교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맛깔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호랑이 담배 피던 밤이었습니다.